저는 젊은 20대에 경제학을 전공한 여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에 경제 발전이라는 말은 가슴에 다가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국은 이 정도로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윗세대 분들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세계 최고의 거지 국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런 말을 학교에서 배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여진 정치학 책 몇 권과 인터넷에 떠도는 쪼가리들을 읽고서는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 마냥 떠들고 다녔습니다. 20대 초반 특유의 정의감으로 세상을 선악으로 구분해서 독재자를 비판하고 짓밟을수록 내가 멋있고 진보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을 보면 인권을 탄압하면서 유신 독재를 했던 파시스트를 어떻게 옹호하나요? 라며 거품 물고 비판하는 반박글을 많이 썼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을 옹호하는 교수님을 향해서 수구 꼴통 교수라며 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며 독재자를 숭배하는 부끄러운 한국인의 모습을 보라. 한국인의 후진적인 정치의식을 보여준다라며 경멸했습니다. 대학 교육이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내가 박통교에 빠져있는 무식한 늙은이들과 보수 꼴통들을 깨우치게 만들고 계도해야겠다는 책임감까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파시스트 악마였고 박정희야말로 한국을 망친 창피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알게 되고, 그래도 대단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구나 정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경제 발전은 다른 나라도 다 이루는 것이며 오히려 정경유착과 재벌만 키운 나라를 망친 경제 발전이었으므로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은 IMF의 원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은 시야를 넓혀 외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입니다. 한국이 당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던 세계 최빈국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신생 독립국들 중에 한국이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거지 국가가 앞서 있던 아시아 국가들을 제치고 과거 조공국가였던 중국도 너끈히 누르고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는 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윗세대들은 보수 꼴통이 아니라 한국 역사상 가장 급격한 발전을 일으킨 위대한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정치인들이 박정희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게 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중국 최고 인기 정치인인 등소평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등소평이 박정희 모델을 추정해서 따라하고 포항제철을 부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캠브리지의 수재이자 싱가포르의 아버지인 리콴유를 알게 되면서 리콴유가 박정희에게 질투심과 경쟁심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양에서 똑똑한 촌철살인 발언으로 아시아의 입으로 불리는 마하티르는 공개적으로 나는 박정희를 존경한다, 박정희처럼 되고 싶다 라고 말하며 박정희의 경제정책과 어법까지도 따라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때 저는 흔들렸습니다. 내가 파시스트 악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롤모델로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새마을 운동은 후진국들의 성공적 발전 모델로 인식되어 이라크, 몽골, 콩고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 사절단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만큼 극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은 원래 부자 나라였지만 한국은 전쟁을 겪은 이후 잿더미에서도 저렇게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후진국들에게 우리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준다. 외국의 경제학 책들에서도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기존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전쟁 국가에서 20년 만에 제철, 자동차, 조선업을 생산해내는 중공업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사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불릴 만하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업적은 대단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지나친 숭배나 영웅화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도로를 짓고 혼자서 공장을 돌리고 제품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 발전이 국민들의 노력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도 무지한 소리입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농업국에서 중공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성된 과정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표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님 아버님 고 박정희 대통령께 철없던 시절 아버님을 미친 듯이 욕하며 저주했던 저의 무식함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경제성장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외국에서 평가를 듣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외국 배낭여행을 가서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무시받지 않고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과 추진력, 그리고 윗세대들의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